수도권 집값 상승. 이번엔 안시성이다. 이거 한 3월쯤에 나온 얘기죠. 비규제 지역에 서남무권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라는 교통호재가 있어서이다. 그래서 신안산선 때문에 안시성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러면서 지난 하반기 시흥도 풍선효과 하면서 5월에도 신안산선 착공, 대출규제 강화로 호재에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주목을 끌고 있어서 집값을 띄우고 청약 경쟁률을 띄운다. 뭔가 굉장히 냄새가 나죠.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었나? 2월 이후에 풍선효과가 번져야 되는데 어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거 맞나요? 분양 입주권 거래량 어라? 2월까지. 자금 출처 계획서와 특사경이 도는 2월까지 하고서 그 뒤에 어라죠, 어라. 외지인 매매 거래량 3월에 늘었네요. 법인 늘었네요. 이거 다 신고일 기준이라서 2월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야기했지만 220 대책 풍선 효과로 올랐다고 하기에는 그 전에도 이미 기미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220 대책 이후 더 호도하면서 수요들이 더 쏟아져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래량 줄면서 상승률도 감소하고 있다. 220 대책 이전부터 이미 가격 띄우기 들어갔고 220 대책으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호도에서 더 띄우기 들어간 다음에 이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매매 수급 동향. 시흥, 광명, 부천, 평택, 오산, 화성, 안산. 자, 이 중에서 풍선효과 안 번졌다는 지역이 있어요? 없죠. 다 풍선효과 번지고 있는 지역이라는데 3월 초에 급등했다가 수급 동향이 떨어지고 있다. 점점 더 찾는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공급에 비해. 전세 역시 언제 많이 올랐어요? 이전부터 띄우면서 220 대책까지 쭉 띄우다가 역시 집값 상승세가 줄어드니까 전세가 상승세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속으면 안 되죠. 집값 떨어지니까 집 안 사서 전세가 오를 거다. 그런 얘기들 모든 지역들을 공통적으로 보고 과거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집값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좀 지어보겠다고 뉴타운 때려 부수고 재건축 때려 부수고 재개발 때려 부수고 급작스럽게 며칠 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 없다. 자, 미분양 현황. 작년 9월까지는 353세대였는데 막 이야기 나오고서 신안산선 나오고 호재 나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호도하고 그러면서 많이 줄었다. 84개까지.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호도를 했지만 현지 가보면 뭐라 그래요? 안시성이요? 다들 호웃음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105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체는 규제 이전부터 아까 얘기했죠. 규제 이전부터 이미 집값 올랐으며 대책 영향 없다. 그러면서 최근 질병으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띄우고 있었다. 이미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늘 얘기하지만 가격 띄우기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220 대책 나오니까 돌린 거라는 거죠. 그래놓고도 맨날 정부 정책 탓을 하는 거죠. 그거 무슨 심리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더 띄우기 위해서 해당 지역 더 띄워서 부동산 시장 더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규제 정책이 역효과라는 걸 나타내서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들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거에 다들 넘어가고 있다. 풍선효과 아니죠. 이미 너무 높게 올랐다면은 치고 이미 옆지역으로 빠졌다. 투기수요들. 그런데 풍선효과란 말에 넘어가서 그거 비싸게 사는 게 문제다. 그런데 이제 5월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택지지구 개발지 집값이 들썩이는 까닭은 택지지구는 잘 갖춰진 편의성과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아 미래 가치가 좋다. 하지만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받는 것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성, 하남, 시흥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하죠. 저런 데들 근데 KB 리브원 보면은 뭐예요? 화성이 제일 심하다는 건 담합이 제일 심하니까. 자,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105 신도시 이번에 지정됐는데 반년새 2억 원 꽁충. 인제 지정됐는데 왜 요거 때문에 더 오르고처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105 띄우는 이유가 있죠. 지금 105 대교도 사업을 재개하는 지 6년 만에 겨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가격 띄울 만한 그런 호재 아니다. 확실히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죠. 혁신도시 어땠어요? 국제도시는? 송도가 지금 국제도시예요? 청라랑? 그냥 신도시지? 혁신도시 어때요? 혁신적인가요? 아니죠. 이거 들어왔다고 가격 띄워봤자 오히려 활성화되는 걸 막는 거죠. 사람들이 비싸서 못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집값 띄우고 보자. 이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매 금지 이야기 나오니까 시흥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분양권 몸값 폭등한다. 3천에서 5천 앞에 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사세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짧게 얘기하자면은 투기 수요들 빠지면서 청약 경쟁률 떨어지니까 분양권 안 가고 청약할 거다. 사람들이 점점 더 청약에 대한 유리한 조건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국판 밴쿠버 인공 서핑장 웨이브 파크가 공사 중이다. 이게 일대 주거 가치를 끌어올리는데도 기여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이거 이용해서 주거 집값 올리는 거지 이게 뭐 기여할 만큼 파급력이 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다 서퍼들이 여기 사나요? 아니면 서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늘어나면은 물론 뭐 상가나 이런 건 조금 더 활성될 수 있겠지만 그 시와 MTV 내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일대까지 올라갈 이유 있어요? 서핑장 옆에 있으니까 인근에 뭐 좋은 거 생겨서? 뭐 개나 소나 다 오른다고 그래요. 서핑장에서 창출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까지 선전해가지고 집값 올린다고 호도하는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으니까 끝물이란 얘기죠. 6억 원 미만 주택거래 특별조사? 이거는 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보면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6억 이상 거래들이 자금출처 계획서를 내야 돼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사세요 하면서 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을 엄청나게 높여서 시흥 98.9% 미친 거죠. 안산, 화성, 평택, 군포, 인천을 다 뛰어넘는 시흥 엄청나죠. 그러면서 자금 출처 계획서 피해가지고 이런 거래를 한다.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집중조사해야죠. 보면 어때요? 시흥 호반베르디움 센트럼 하임 5억 9,950, 5억 9,800, 5억 9,900 하는 짓거리 딱 보이죠. 6억으로 내놓고 오면은 100만원만 깎아달라고 자금 출처 피하게 50만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비규제 지역이 아주 그냥 어떻게든 그 최대한 불법 써가지고 결국 그거 다 지금 문제가 생길 텐데 왜 이거를 지금 출처 계획서를 하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나 봐요. 늘 얘기하지만 바젤3 곧 들어오고 예대율 규제 들어왔고 대출 규제 들어왔고 그거 가계부채 문제 생기기 때문이죠. 편법자금 마련하지 마라. 그리고 증여해서 집값 가지고서 매물 안 내놔서 집값 계속 띄우면 가계부채 들어와서 문제 생긴다. 하지 마라. 집값 지금 낮춰야 될 때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다. 결국에 그랬다가 터지게 되면은 불법으로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 문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보유하려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집값 폭락했는데 그런 상황들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덤 파고 있는 거다 자기들. 볼까요? 5억 9,800 6억은 딱 한 건 나오네요. 6억은 넘지 않죠. 이게 5억 8천 5억 9,800 다 그렇게 놀고 있죠. 5억 9천 5억 8천 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다. 절대 6억은 넘기지 않는다. 근데 분양권은 다르죠. 뭐 분양권은 지금 출처 조사 들어간다 뭐 이런 거보다 분양권은 어차피 피 붙여서 받고 팔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피 얼마 달라고 그래요? 2억 6천 2억 7천 1억 8천 아니 저렇게까지 시흥이 저 돈 주고 들어가서 살만한 동네예요? 시흥에 7억 5천 주고 들어가서 할 거예요? 장현지구 목감지구 그리고 분양권 역시도 웬만하면 여기는 이미 요때부터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낮출 수 없지만 자금 출처 계획 붙은 애들은 6억 이상은 안 뛰어넘겠죠. 왜냐면 그 이후에 본인이 처분할 때 힘들어지니까. 판금해야 되는데 6억 이상이면 안 살라고 하잖아요. 자, 대하동 센트럴 푸르지오 어때요? 입주하고 나서도 지금 거래 보면은 6억은 안 넘긴다. 다 여기서만 놀고 있다. 자금 출처 계획서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시흥 띄울 일 없었는데 시흥 왜 이렇게 띄우느냐. 특히 어디 많이 띄우고 있어요? 아까 3월까지 안시성이라고 하는데 개뿔도 없다 라고 한 데가 100곳이었죠. 그런데 5월 됐더니 2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 100곳 인근의 시와 MTV. 어차피 뭐 장현은 그거니까 신한산선으로 띄우면 되고 이런 거 띄우기 위해서 미리 가격 띄우기 들어간 거다. 엄청 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아직 MTV 분양 남았죠. 올해 하반기에 2,900세대 이 중에 일반 분양 2,400세대 정도 남았다. 그리고 가격 계속 띄워놔야 되죠. 인근에 하중지구, 거모지구 이런 거 계속 들어올 건데 인근을 비싸게 띄워놔야 나중에 얘네들 들어오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더 분양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조금이라도 더 청약이 잘 되지 않겠냐. 결론 220 풍선 효과다? 시흥은 아니다. 그 이전에 분양가 띄우기를 위해 미리 띄우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6억 이하 거래 많다죠. 자금 출처 계획서를 피하려고 6억 이하로 거래했다는 것은 자금에 문제가 있는 자금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 조금만 규제 강화되면 금방 무너지는 지역의 특징이죠.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지만 5억 9,900, 5억 9,800 이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다운거래 가능성도 있죠. 다운계약. 원래는 다운계약하면은 매도인만 이익 보고 매수인은 불리하잖아요. 나중에 양도세를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운계약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매도인 우위시장일 경우만 웬만하면 해주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따지면 매수인 우위시장일 수도 있는데 다운계약 왜 해줘요? 윈윈이니까. 파는 사람이 양도세 조금 내서 좋고 사는 사람은 자금 출처 계획서 피해서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죠. 다음에 내 걸 누가 6억 넘게 주고 사나. 이런 간단한 생각만 했었어도
5억 9,900에 계약하고 5억 9,800에 계약할 일은 없죠. 상식이 있다면. 결론. 그래서 뭐다? 시흥 6억이야.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죠. 해도 작작했어야지. 너무 티나게 했죠. 조사를 유도했죠. 그리고 많이 걸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되도 않는 걸로 지금 가격 띄우고 있는 거 추후에 실수요들이 들어온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결국엔 실수요들이 확보 안 되면은 시방은 다 떨어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신한산선이고 나발이고 실수요들이 그 호재를 보고 들어와서 살기에 적합한 가격이어야지 거래가 되는 거지. 추후에 서울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로 가지 신한산선 타고서 나는 신한산선 타고 여행하는 게 좋아해서 굳이 멀리서 장현지구나 뭐 이런 데까지 와서 살까요? 150 나중에 경제 자유구역은 무조건 성공하니까 살까요? 잘 생각해봐야 되죠. 예전에 그 중국몽 할 때 현덕지구 엄청 띄웠었잖아요. 평택. 지금 어때요? 개뿔도 없죠. 작살났죠. 경제 자유구역 지정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추진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야지 피해를 안 보지. 결론, 시흥은 호재는 많은데 호재가 많은 이유는 너무 동떨어져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구를 분산하려고 개발을 한 거지, 가격을 띄우라고 개발한 게 아니에요. 시흥이 더 가까운 지역들보다 더 오를 이유는 없다. 시흥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지금 정점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